안녕하세요. 차쌤에 통하는 오웨이의 차쌤입니다. 실무에 통하는 비즈니스 엑셀, 오늘은 기본 통계 함수, 통계와 관련된 함수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통계 함수 중에 기본적인 집계와 관련된 함수들을 지금 보시고 계시거든요. 자, 총 7개, 1번부터 7번까지 함수들을 조금 보시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값의 범위들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알아서 함수 이름으로 결과치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함수는 sum입니다. sum 함수는 값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에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 average라고 해서 값의 범위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해주게 되고요. 자, mean은 최소값을 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max는 최대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count와 count A는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count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셀 영역 중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카운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ount A라는 함수는 값의 범위 중에 글자가 뭐라도 하나 적혀 있기만 하면은 셀의 개수를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여러 가지 글자랑 숫자랑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범위 값을 가지고 글자 값을 그 개수를 구해줄 때는 count A라는 함수를 써줘야 되겠고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만 조금 모아서 체크를 해주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count라는 함수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구별을 해볼 거고요. 자, 7번 count blank 같은 경우는 전체 범위 중에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유용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개 함수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보게 되면 인사고가 집계표라고 해서 총점,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시자 수 등을 구할 수 있는 어떤 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전체적인 표의 내용들이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값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문제는 총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총점을 구하는 항목들은 책임감과 수행 능력, 그다음에 창의력, 업무 실천, 기술력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먼저 총점을 구하라 했는데 어떤 셀부터 구해 주셔야 되냐면 G6이라는 셀부터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G6에 나와 있는 이 셀은 어떤 사람의 총점을 구하는 걸까요? 자, 보시면은 G6은 김대현이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람의 총점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현의 책임감부터 기술력에 해당하는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총 합계를 구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G6에 커서를 두시고 는 해서 우선 총점을 구하는 함수 sum이 되겠습니다. 자, sum이란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자, 범위 값을 선택해 주시는데 이 범위는 이렇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B6에서 F6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총점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총점을 구하고 나서 이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성국이란 사람까지 다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엑셀의 가장 큰 묘미라고 할 수 있는 자동 채우기로 최성국이라는 사람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총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총평균은 여기 나와 있는 H6에다가 마찬가지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평균을 구하는데 앞서 나왔던 같은 5개 범위, 총 그 책임감부터 기술력까지 해당하는 범위 값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average라는 함수를 쓰실 때 이렇게 AVE라고 적게 되면 AVE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그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향키로 내가 원하는 함수 average를 맞추시고 난 다음에 키보드 중에 탭 키를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average를 타이핑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안에는 책임값부터 기술력인데 김대현이라는 사람의 총 평균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총 김대현 사람 거에 5개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닫고요. 자, 엔터를 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끌어서 총 평균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총 평균을 구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저 숫자리 한 자리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2자리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셀 서식에 가셔서 조금 한 자릿수로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셀 서식은 컨트롤 1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숫자
라는 범주에 가시게 되면 소수자리를 한 자리로 공통으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정수값으로 떨어지는 8도 8.0이라는 값으로 수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맞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 김에 평균을 구하는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3번을 보시게 되면 각 평가 항목별 평균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평가 항목이라는 부분은 책임감, 수행능력, 창의력, 업무 실천, 기술력이라 나와 있는 이 5개 각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B20에 각각 그 항목별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자, 는 해서 average라고 타이핑을 해주시고요. 자, 범위는 책임감이기 때문에 B6에서 D19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하나를 구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력까지 또 끌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력까지 이렇게 구한 상태가 되겠고요. 자, 셀 서식에 가셔서 소수자리 이번에는 2자리로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서 2자리로 맞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다. 누르게 되면 소수자리 2자리로 설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다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여기 I6, J6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I6에 는 해주시고요. 최대값은 max라는 함수를 쓰게 되죠. max를 적어주시고요. 여기에 범위 지정해야 될 부분은 또다시 책임감부터 기술력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은 김대현이라는 사람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괄호 닫고요. 엔터를 쳐주게 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끝까지 끌어서 최대값을 다 최선구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도 구해보실까요? 자, 는 해서 min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책임감부터 기술력까지의 똑같은 범위 F6까지의 범위, B6에서 F6까지의 범위를 다시금 선택해 주시고요. 자, 구해주고 난 다음에 끝까지 끌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을 바로 넘어가 볼게요. 총 응시자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총 응시자 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앞서 카운트와 카운트 A라는 걸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카운트 A는 글자가 적혀 있는 셀이면 무조건 카운팅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카운트라는 함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성명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카운팅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는 정해져 있죠. 카운트입니까? 카운트 A입니까? 자, 글자 값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카운트 A가 되겠습니다. 자,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써줄 거고요. 자, 여기에 사람 이름, 성명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은 지금 글자가 모두 다 빈칸 없이 적혀 있기 때문에 카운팅을 하게 되면 총 응시자 수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하는 김에 여기 뒤에 명이라는 글자도 붙여볼까요? 컨트롤 1이라는 단축키로 셀 서식을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사용자 지정에 G 표준이 되어 있는 이 형식을 쌍따옴표에 명이라는 텍스트 문자를 붙여서 형식을 바꿔주시게 되면 보기에 14명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14명으로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7번, 8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응시자 수를 구하게 되고요. 미응시자 수는 8번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응시자 수를 구할 때 우리가 각각 책임감부터 기술력에 해당하는 각각의 응시와 미응시자 수를 구할 거거든요. 자, 지금은 카운트와 카운트 A라는 함수를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글자가 적혀 있기만 하게 되면 다 구해주는 게 카운트 A라는 함수가 되겠고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카운트라는 함수를 또 쓰실 수도 있거든요. 자, 앞서 우리가 여기에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써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응시를 구할 때 카운트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21에 커서를 두시고요. 는 해서 count라는 함수를 우선 적어 줄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범위는 책임감의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응시자 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끌어서 기술력까지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 수행 능력, 창의력, 업무 실천, 기술력 같은 경우는 빈칸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만큼 개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도록 여기에 미응시자 수도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이 되어 있는 칸을 개수를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22에 커서를 두시고요. 는 해서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써주겠습니다.
범위는 내가 빈칸을 이렇게 콕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빈칸은 알아서 카운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엑셀에 이 권한을 넘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B6에서 B19까지 선택을 했으면 괄호 닫고 엔터를 쳐서 미응시자 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책임감은 지금 미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0이 되겠고요. 끝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아까 개수가 차이 나는 것만큼의 여기에 미응시자가 계산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인사고과에 대한 집계표에 대한 내용들을 계산해 보셨습니다.